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이 데이터를 구성해 나가는지 구글 시트에서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주로 자료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그 자료들을 가져오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시트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 함수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는 HTML이나 이런 곳에서 특정한 요소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는 항상 집어넣어 놓고요. import xml 하고 어디에서 어떤 것을 가져올 거냐, 이 xpath를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그 xpath 값을 구하는 것은 이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BN 넘버를 똑같이 입력한다고 치고요. 자, 이 ISBN을 가지고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yes24에 가서 여기에 검색창에다 ISBN 넘버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ISBN 넘버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ISBN이라고 하는 이 정보 자체가 그 한 권의 책, 한 가지의 책에만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중고샵에 그 똑같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ISBN을 검색해서 나온 그 주소가 이건데요. 자, 이 주소를 먼저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보면 이 ISBN은 요 뒤에 이 부분인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 앞에 있는 부분 뒤에다가 이 ISBN 넘버만 집어넣으면 바로 이 페이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ISBN URL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내용이 는 하고 큰 따옴표 그 앞에 부분의 주소 큰 따옴표를 닫고 and를 한 다음에 이 A3에 있는 요 값을 그대로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런가 하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까 그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검색을 하지 않고 수식을 따라서 이 링크를 찾아가는 그런 ISBN URL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그 실제 그 책의 URL, 여기에 이 철로역정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그 페이지의 URL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import XML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F12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이게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 부분, 이 인스펙트 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그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목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이 특정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여기에서 카피 엑스패스. 자, 그래서 그거를 붙여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import XML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RL 주소에 는 해놓고 import XML 가로 열고 어느 주소 URL 여기서 URL은 M3가 되겠죠. 이 URL에서 큰 따옴표를 하고 이 안에다가 이 XPath 값을 집어넣어 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큰 따옴표가 있는데 이 안에도 보면 지금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야 에러가 생기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복사한 값을 여기 안에 집어넣어주고 끝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그러면 로딩이라고 해서 이 철로 역정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철로 역정이 아니라 이 URL이잖아요. 자, 이 철로 역정은 뭐냐면 이 글자 아까 그 엑스패스가 되어 있는 그 코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실제 값,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것이 방금 전에 이 엑스패스 값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목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철로 역정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실제 데이터 페이지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철로 역정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이 페이지에서 전체 데이터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철로 역정 값이 아니라 이 코드 안에 있는 href, 즉 클릭을 해서 가는 그 링크가 있는 이 값을 저희가 찾아야 하는 건데, 자, 이것을 찾는 방법은 여기 a라고 하는 거의 뒤에 슬래시 해놓고 at href, 이것은 뭐냐면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코드에서 그 안에 href를 요 값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카피를 해서 여기에 요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이 슬래시 프로덕트서부터 이 구스, 그러니까 아마 이 넘버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는 뜻이겠죠. 요 주소인데 요 앞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제 클릭해서 들어온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주소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뒤에 프로덕트 구스 46 이 번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앞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큰 따옴표 and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자, 그럼 이게 그 실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URL 주소를 구하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실제 데이터에서 각각의 부분들을 이제 똑같이 XPath 값을 찾아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하시고 제목 클릭을 하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Copy XPath.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기에 넣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큰 따옴표를 계속 작은 따옴표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검색하는 데에서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모두 바꾸기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자, 책 제목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import xml 어디에서 이 URL에서 책 URL에서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철로 역정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저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로 역정 여기 인스펙터 툴 누르시고 저자 존 버년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을 보면 여기에 그 번역하신 분들도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존 버년만 클릭을 해서 여기에 카피 엑스패스, 자, 그리고 붙여넣기.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이게 책 제목, 그리고 이건 저자, 나중에 한번 또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대치를 눌러서, 자, 똑같은 방법으로 import xml 주소는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속 쓸 겁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저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붙여놓고요. 가로 닫고 엔터 하면 뭐가 에러가 났네요. 그럼 이제 이것을 저희가 따져봐야죠. 여기 보니까 고쳐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고쳐졌었네요. 자, 엔터. 그럼 로딩. 존 버년. 여기서 존 버년 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이것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서 분류. 이것도 어차피 여기서 다 그 내용들을 가져올 거니까요. import xml n3에서 큰 따옴표 요것만 해서 카피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다 한번 넣어놔 보죠. 넣어놓고 그리고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아니고요. 내용, 목차까지. 어차피 여기서 다 그 자료를 가져올 거니까요. 자, 도서 분류는
여기서 도서 분류는 아까 저희가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트 툴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자 그럼 li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copy express 그래서 분류는 이거다. 그리고 일단 한번 출판사 발행일 책 정보 출판사는 포이에마고요. 그래서 copy express 출판사는 요거고요. 그리고 발행일 copy express 자 발행일은 이거고요. 그리고 자 발행일을 이거를 가지고 사용해도 되겠죠. 자 쪽수 무게 여기에서 이 총 페이지 383쪽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책 정보 그리고 ISBN 13자리 그리고 ISBN 10자리도 엑스프레스 값을 복사하고요. 또 뭐 빠진 게 있을까요? 발행일 책 정보 ISBN 자 내용 목차 자, 내용은 이 부분이죠. 내용 목차 여기에서 이것을 잘 골라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목차까지 구했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큰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바꿔줬고요. 이제 이 가까이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도서 분류 그 중간에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고요. 그것은 하나씩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REF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어떤 에러가 있겠죠. 그 에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아래다가만 붙여보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러가 났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아까 이 분류에 해당하는 값은 이 인스펙터 툴을 가지고서 찾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원래 돼 있는데 그거를 같이 있는 영역을 했을 때 얘네들이 그냥 텍스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표로 이렇게 각 셀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얘가 에러가 난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그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바로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concatenate 함수는 여러 개 분리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atenate. 자, 여기에 앞에 concatenate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전체를 가로로 묶어 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나타났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출판사 위에만 나왔고요. 그리고 발행일 나왔고요. 책 정보 이 발행일과 책 정보가 똑같이 되어 있네요. 자, 책 정보가 뭔지 이 부분이었었죠. P 약간 다르죠. 그래서 내용을 바꿔주면 그대로 나오겠죠. 자, ISBN 13자리, ISBN 10자리, 자, 그리고 내용, 그리고 목차. 자, 이렇게 목차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표지 URL을 구해야 되겠죠. 커버, 책 표지, 요 그림의 URL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copy, express 하면 책 표지. 자, 이걸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이 express 값만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NA가 나오죠. not available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의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이미지 값입니다. 이 이미지의 주소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저희가 엑스패스 값에서 아까 링크를 눌렀을 때 들어가는 방법, 그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책 제목, 철로 역정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링크가 걸려 있을 때 @href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다 추가해 줬었죠. /@href.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href가 아니라 요 그 링크 주소 앞에 src, 소스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에 슬래시 at src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이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수 중에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가 있는 링크를 이미지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그런 함수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위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저자만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손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책을 한 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워킹을 하는지를 보려면 얘를 그대로 코드를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ISBN 넘버 다른 것을 집어넣었을 때 제대로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ISBN 넘버 978-89527-83493. 자,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것이 잘 된 건데 뭔가 하나라도 다른 형태나 에러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좀 그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되지 않고 여러 개를 할 때는 이렇게 로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 지금 대충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 제목은 제대로 나왔고요. 그 저자 나오는데 이름은 나왔지만 밑에 김석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분류 잘 나왔고요. 출판사 나왔고 그리고 책 정보에서 REF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ISBN 13에 ISBN 대신 여기에 나온 책 정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목차에 NA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SBN URL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네, 꽃들에게 희망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거 말고 요 뒤에 실제 URL 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와 있는데요. 개발자 도구를 켜고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트리나 폴로스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 김석희가 같이 나와 있어요. 김석희, 즉 저가 있고 여기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다른 셀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저희가 이것을 합쳐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concatenate 그대로 가로로 묶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뭐라고 되겠는지 한번 볼까요? 트리나 폴러스 그리고 김석희.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뭐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 인스펙터 툴을 눌러서 이 전체가 포함되는 저자와 역자까지 같이 포함되는 이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얘를 copy, expass 해서 여기에서 저자 있는 부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다른 앞부분은 다 똑같은데 뒤에 A, 슬래시 A가 더 있으니까 이 부분만 나온 거고 그것이 없으면 이 전체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뒤에 A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트리나 폴러스 저 슬래시 김석희 역 오히려 더 잘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그 위에 것도 그대로 이 카피를 해서 이 십자를 만들어서 위로 쭉 올리시면 똑같이 코드가 복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REF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ISBN 13이 나와야 될 것에 그 책 정보가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을 보면 얘는 여기에 중간에 판형, 양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이 밀리면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것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것의 자료가 에러가 난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더 머리를 써봐야 되겠어요. 자, 이것을 여기에서는 그냥 그럼 세 번째 하면 되지 않냐? 되죠? 세 번째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식은 find 함수와 if문을 찾아서 그리고 left 함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품목 정보에 있는 이 표의 두 번째 칸, 두 번째 열, 이 제목의 쪽수로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 정보가 제대로 나오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두 번째 줄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 있으니까 이 쪽수라고 하는 글자가 두 번째 줄에 있는지 세 번째 줄에 있는지만 먼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펙트 툴 해서 자, 여기 판형에 해당하는 엑스패스 값을 구해서 일단 한번 붙여놓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import xml n4에서 이 값을 가져오는데 판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글자는 left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left 함수는 이 위치에서 몇 개 글자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면 판형이겠죠. 자, 이게 만약에 if 이것을 해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쪽수예요. 쪽수면은 이게 if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이것이 맞으면 true 값을 나타내고 이것이 틀리면 false 값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이것과 이거. 그래서 엔터를 눌러보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하는 그 경우는 이 철로역정처럼 쪽수가 두 번째 행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값의 엑스패스 값. 그래서는 import xml n4 값에 이거 근데 여기서 작은 따옴표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값이 맞으면 자, 두 번째가 이거고 여기서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false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true 자리에는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거. 그렇게 되면 내용이 맞겠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그 앞부분에 있는 제목 그 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제목의 앞 두 글자가 레프트 두 글자가 쪽수이면 그러면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정보를 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쪽수가 아니라면 양장이겠죠. 그러면 세 번째 줄의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려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값이 제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위로 쭉 복사를 해주시면 위에도 동일한 그런 이 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ISBN 13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을 카피를 한번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번에는 세 번째가 ISBN이 13이냐라고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left에 뭐 4개 값이 ISBN이냐 물어봐서 만약에 맞다 그러면 세 번째 값을 하고 ISBN이 아니다 그러면 네 번째 값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얘가 지금 ISBN 10자리잖아요. 10자리 같은 경우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if 지금 그 ISBN 넘버 이 네 번째 칸 이거를 지금 가져온 건데 네 번째 칸을 가져왔는데 얘 랭스가
length라고 하는 건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것의 길이가 그 10자리냐, 10자리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섯 번째 거를 가져와라. 조건문이에요. 자, 이렇게. 즉, 얘랑 얘는 지금 같은 개념으로 해봤고요. 얘는 똑같은 이 세 개가 if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얘는 제목이 여기에 있는 판에 이 표에 요 제목, 행 제목이 쪽수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ISBN으로 시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것이 쪽수로 시작하면 두 번째 것 값을 가지고 오고 두 번째 것이 쪽수가 아니면 세 번째 값을 가져와라.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 번째 줄에 이 첫 네 글자가 ISBN으로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고 ISBN으로 세 번째 값이 시작을 안 하면 그 다음 거를 가져와라. 네 번째 거를 가져와라.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10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이 네 번째에 있는 얘 길이가 10개냐 ISBN 10이 있고 13은 이 자릿수를 말하는 거니까 10개냐 물어봤을 때 맞다 그러면 그냥 그걸 쓰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얘가 10개가 아니면 그 밑에 게 10개겠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거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NA로 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목차가 없습니다. 책 속에는 있는데 목차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목차가 없을 때 이렇게 지저분하게 NA, not available이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if 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이 내용이 오류가 나오면 그러면 이 큰 따옴표 사이에 있는 것을 표시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 아무것도 여기다 안 적어 놓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yes24에서 똑같이 여러 조건들에 맞춰서 그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또 다른 거를 샘플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 2자리 정도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ISBN 넘버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 책은 보도 셰퍼의 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 나왔고요. 쭉 잘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지가 안 나오네요.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겠죠. 분명히 있는데 안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아까 책 표지 URL 내용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방금 전에 책을 보여주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전에 배웠던 if error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얘가 만약에 에러를 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중 콘텐츠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 src 이게 돼야 되는 건데요. 이게 at src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 방금 전에 보시면 원래는 이것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에러가 나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이것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 if 에러 문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at src를 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에러를 바꿔가면서 최상의 것을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들 동일하게 작용하는 그런 이 형식의 그 코드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완벽한 그런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른 것들을 한번 또 넣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도 아마 제가 보니까 최근의 책은 이렇게 360도로 180도로 돌리는 이런 기능들을 넣어놔서 기존의 방식이랑 약간 달라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총 페이지 383인데 이 383을 뽑아서 여기다 써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배웠던 레프트 B3에서 3개 하면 383 나오겠죠? 이 160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책은 100쪽이 안 되는 세 자릿수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책들은 세 자리가 넘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find 함수입니다. find 함수. 그래서 는 find는 검색하려는 문자열을 먼저 입력하고요. 그래서 find 뭐를 입력을 할 거냐면 쪽을 입력을 할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환되는 결과값은 이 쪽이 몇 번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리에 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쪽이라는 거 앞에까지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하면 3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left G3에 요 해당하는 3 값을 하면 383. 뭐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이게 좀 더 맞는 해법이라고 하는 거죠.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 요즘은 찾기가 힘들죠. 자,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복사를 해놓고 ISBN 넘버를 입력을 합니다. 기독교 낱말 큰사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이렇게 1308쪽. 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는 샘플이었으니까 삭제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ISBN 넘버를 입력을 했을 때 책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책 내용 및 목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과 목차 이 값을 한번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는 일단은 이 도서 정보의 URL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하고요. and 자, 그리고 여기서 빼먹은 게 있네요. 한 가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는 함수를 찾고자 할 때도 챗GPT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char 함수가 있네요. 사용하는 방법은 char 10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URL을 넣어주고 이 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책 내용이라는 글자를 넣어주고 줄을 바꿔주고 책 내용 and 책 내용을 넣어주고 and 또 줄을 바꿔주고 and 목차를 해주고 그리고 and 줄을 바꿔주고 and 목차.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줄을 한 번씩을 더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주소를 넣고 두 줄을 띄고 책 내용 한 줄 띄고 책 내용을 집어넣고 그리고 두 줄을 띄고 엔드가 빠졌네요. 자, 그래서 두 줄을 띄고 목차를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목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 여기에서 if K2가 만약에 블랭크면 블랭크로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책 내용과 K2까지를 넣는다. 마찬가지로 and if L2가 블랭크면 블랭크로 놔두고 그러지 않으면 두 칸을 띈 다음에 목차와 그리고 목차 내용을 넣는다.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해준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저희가 따로 데이터라고 하는 시트에다가
따로 텍스트화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6개의 항목을 복사를 해서 데이터에 가가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다 텍스트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만 소재 책장에다가 만들어 주는데요. 책 제목, 그리고 저자, 도서 분류, 출판사, 여기서 보시면 11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발행일, ISBN, 그다음에 책 표지 URL까지 일단은 다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몇 가지 좀 주의할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만들었던 그 내용으로 지금 이 독서록과 태그는 독서록 태그 상태는 이 독서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책 제목, 저자, 도서 분류, 출판사, 발행일, 그리고 책 정보, ISBN 13, ISBN 10, 총 페이지, 그리고 내용 목차, 이것은 컨텐츠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도서의 URL, 그리고 책 표지, 표지의 URL.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주의할 사항을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여기서 발행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제피어라고 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노션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구글 시트와 이 노션의 형식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 발행일이 여기에서는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노션에서의 그 날짜, 이 날짜 속성은 연, 월, 일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여기에 제대로 된 형식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한번 고쳐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치에서 이 발행일을 서식에 숫자, 여기서 맞춤 날짜와 시간, 그래서 연도 슬래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복사를 해서 데이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발행일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또 총 페이지가 저 앞쪽으로 가 있잖아요. 앞쪽으로 가 있는 이유는 이것이 텍스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자들은 다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날짜도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그런데 문자는 다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즉, 여기에서 총 페이지가 지금 문자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서치 툴에 가서 총 페이지를 여기에 레프트, 이것은 그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잘려진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게 value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정렬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카피해서 데이터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하면 총 페이지가 오른쪽으로 갔죠? 숫자로 이렇게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것에 맞춰서 얘를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책 표지가 있는데 이 책 표지가 그 노션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책 표지는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 표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이거를 일단은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표지 URL은 텍스트 형태로 여기에 있는 URL, 이 URL은 URL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책 표지 URL은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피어에서 한번 가져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피어 여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새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Create Zep, 트리거와 액션으로 나눠지는데요. 트리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자, 지금 저는 이제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벤트, 뉴 스프레드시트 로, 스프레드시트에 새로운 행이 추가가 되면 자, 그러면 continue, 어떤 파일에서 할 거냐. 그래서 자,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거를 쓸 거냐. ISBN 북인포라고 하는 ISBN 북인포에 그걸 쓰고요. 그중에서 워크시트는 어떤 거를 쓸 거냐. 이거를 잘 골라야 됩니다. 총 4개 있었는데요. 이 2개는 맨 처음에 이전에 이미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작업한 것이 이거니까 데이터 2, 텍스트 값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2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 테스트 트리거를 한번 해보면 얘가 제대로 분석해서 가져오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몇 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기독교 낱말 큰 사전 또는 프레임, 보드셰퍼의 돈,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컨티뉴를 누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노션을 검색해서 노션을 선택하시면 자, 여기에 Create Database Item, 컨티뉴를 누르시고 자, 저는 이미 이 노션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책장에서 오른쪽 위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 추가를 눌러서 제피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선택을 해놔서 여기 안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제피어를 선택을 해 주셔야 제피어가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허용이 되었을 때 여기에 그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책장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보면 책 제목, 도서 분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 컨텐츠부터 아래서부터 하는 게 위에서부터 하면 이 화면이 자꾸 가려져서 아래서부터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자, 컨텐츠는 아까 마지막에 했던 책 내용 및 목차 이것을 컨텐츠로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미 그 책의 URL과 그 다음에 내용, 목차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컨텐츠 포맷은 마크다운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표지 URL은 표지 URL, 저자는 저자, 총 페이지는 총 페이지, 태그는 건너가고 ISBN 13은 ISBN 13. 여기 아까 ISBN은 필요 없는 거였는데. 자, 그리고 책 정보는 원래 이건데, 원래는 필요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놓도록 하고요. ISBN 10자리,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도서 분류, 책 제목. 자, 이렇게 하면 다 되겠죠? 자, 그리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테스트 스텝. 자, 이렇게 되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자, 트랜스퍼, 현재 있는 데이터를 트랜스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를 다 하겠다. select all. 그럼 하나, 둘, 셋, 넷, 5건이 들어가겠죠? 자, next. 그리고 send data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책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권 책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발행이 잘못됐나 보네요. 자, 이게 그래서 텍스트 함수가 들어갔었나 보네요. 텍스트 이것을 YYYY 플러스 발행일을 빼놨었네요. 그랬으니까 안 됐어. Continue, Publish. 자, 이번에는 되기를 바랍니다. Transfer 데이터, Send 데이터. 네, 발행일이 들어왔습니다. URL은 원래 있지 않았습니다. 얘는 삭제. 자, 이렇게 되면 보드셰퍼의 돈 열어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URL이고
그다음에 책 내용, 그리고 목차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는 책 표지를 여기에 집어넣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표지에 있는 이 그림 파일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나와 있는 이 책 표지 그림이 노션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피어에서 이것을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그 표지 URL을 이렇게 텍스트로 가져오는 거였는데요. 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서 다시 실수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책 표지 URL이 있는데 URL에 보면 끝에가 JPG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려면 뒤에 확장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서치에서 표지 URL 이 부분에 또 조금 복잡해지겠군요. 자, 표지 URL에서 if 이것의 right 여기에 세 자리가 JPG면 얘를 그대로 쓰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헷갈리지 않게 빼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ind.jpg를 집어넣어라 라고, 여기까지가 if 문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if right 이것의 3이 jpg면 이거를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and jpg를 붙여라. if error. 이게 맞나? 맞나 보네요. 맞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 맞았어. 자, 그렇게 해서 URL을 JPG로 다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트랜스퍼 데이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select all, send data. 여기서 보면 별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뒤에 XL, JPG, XL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지 URL을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속성을 텍스트로 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속성 편집을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과 미디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책 표지 사진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밑에 이렇게 표지가 안 나오고 주소가 나오는 것은 뒷부분에 그 JPG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지우지 않고 놔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갤러리 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형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카드 미리 보기는 컨텐츠가 아니라 표지 URL. 자, 그리고 카드 크기는 작게. 그리고 이미지 맞추기. 카드 크기 중간으로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속성이 지금 제목만 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자, 출판사, 책 정보까지 이렇게 한번 나타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긴 시간 이렇게 책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책장에서 상태를 모두 관심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관심, 책장에서 자, 태그 얘네들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 일괄 속성 편집, 태그,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 관심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러면 서재에서 여기에 태그가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만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는 관심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읽고 있는 책을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그러면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이런 정도로 해서 구글 시트에서 웹 크롤링을 통해서 예스24의 도서 정보를 가져다가 노션에 책장을 만드는 데까지 이 작업을 한번 다시 재현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